안녕하세요. 인식개선 도우미 김동익입니다. 오늘은 학교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위해 시각장애인 스포츠 기초체험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스포츠 기초체험이 무엇인가 하면요, 시각장애인 분들의 대표적인 스포츠가 골볼입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를 이해하기 위해 가끔 학교 등에서 안대 쓰고 안내자와 2인 1조가 되어 걷거나 장애물을 통과하는 체험을 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혼합 응용해서 만든 것이 시각 스포츠 기초체험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각 스포츠 기초체험 활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활용 방안은 학생 30명, 실내 강당에서 수업하는 것을 가정한 것이오니 인원수에 따라 수정, 변경하시면 됩니다. 전체 수업 진행 순서는 경기장 설치, 사전팀 편성, 본 체험 수업입니다. 먼저 경기장 설치입니다. 코로나로 4인 이상 집합금지로 실내 체육관을 대관할 수 없어서 이렇게 야외 공원에서 촬영한 점 많은 양해 바라고요. 설치 전에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와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라인줄과 라인 테이프입니다. 바닥 라인줄 위에 라인 테이프를 부착할 것이고요. 일반 경기 종목에서는 바닥 라인 테이프만 부착하지만 시각장애인 스포츠에서는 라인줄 위에 라인 테이프를 붙여서 손 또는 발로 접촉하여 내 위치, 내 공간을 인식합니다. 다음은 골볼공입니다. 이 골볼공은 농구공 정도의 크기에 그 안에 구슬이 들어있어 던지거나 굴릴 때 소리가 납니다. 이 또한 시각장애인 스포츠의 대표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공으로 하는 시각 스포츠는 모두 공에 방울이 들어있어 소리가 납니다. 쇼다운, 시각탁구, 시각축구, 시각테니스 등이 모두 공에 소리가 납니다. 다음은 골볼 전용 매트입니다. 이 골볼 전용 매트가 만들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2019년 10월에 우리 어린 친구들이 골볼 체험 수업에서 시각 안대를 쓰고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 굴러오는 골볼공을 잡다가 손가락이 꺾이는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익숙치 않은 종목 체험과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 잘못하다가는 손가락 골절까지도 올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본 골볼 전용 매트를 별도로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각 안대이고요. 당연히 이걸 쓰면 앞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장비로서 전자호각, 초시계 이렇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경기장 설치로서 바닥 라인줄과 라인 테이프로 경기장을 그려보고요. 골볼 전용 매트를 세워 놓을 건데요. 경기장은 두 곳입니다. 하나는 장애물 통과 경기장이고요. 또 하나는 골볼 체험 경기장입니다. 보시는 사진과 같이 바닥 라인줄과 라인 테이프를 사용해서 장애물 통과 경기장은 출발선과 도착선을, 골볼 체험 경기장은 골볼공 던지는 선과 골볼공 받는 선을 만듭니다. 그리고 장애물 통과용 기둥으로 골볼 전용 매트를 세워놓습니다. 귀 학교 수업 공간 크기에 따라 골볼 전용 매트 수량과 세워놓는 간격을 정하시면 되고요. 대신 출발선에서 첫 번째 제1기문 사이는 좀 멀리 떨어뜨릴수록 좋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옆에 가이드, 안내자가 있다 해도 안대를 쓰고 앞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많이 가면 갈수록 무섭고 안내자의 목소리에 더욱더 의지하다 보니 시각장애인의 간접체험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전팀 편성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요, 본 수업을 진행하실 때 반드시 전체 인원수를 적당한 비율로 3계조로 나누어야 하는데요. 그것을 이 수업 시간에 하면 팀 편성하다가 수업이 종료될 정도로 시간이 다소 걸리므로 미리 조 편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팀 편성은 선생님께서 사전에 미리 했다는 전제이고요. 사전 조 편성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이들 정원인이 30명이라고 가정해서 짜보면요, 10명씩 A, B, C조로 나누고요. A조는 경기조,
B조는 다음 경기 대기조, C조는 심판조로 나눕니다. 이때 A조는 다시 장애물 통과 경기 8명, 골볼 체험 경기 2명으로 나눠야 하는데요. 이것은 아이들 자율에 맡기기보다는 선생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 인기 없는 아이들은 혼자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인 본 체험 수업입니다. A팀 경기조는 장애물 통과 경기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골볼 체험 경기를 할 것이고요. 이 두 가지를 완수해서 경기가 종료되고 종료 후에 A팀은 심판조로, B팀은 경기조로, C팀은 경기 대기조로 이동하는 것이며 이렇게 순환하는 방식으로 모두 한 번씩 체험을 합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 A팀 경기조의 경기 방법과 C팀 심판조 심판 보는 방법을 동시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물 통과 경기가 끝나자마자 골볼 체험 경기가 시작되므로 A조는 사전에 조 편성된 대로 장애물 통과 경기 8명, 골볼 체험 경기 2명은 경기장으로 이동해서 자리 잡습니다. 물론 C조 심판조도 각자 자기 위치에 섭니다. 장애물 통과 경기 팀 8명은 2인 1조 4개 팀으로 구성하고요. 한 명은 시각 안대를 착용해서 시각 선수의 역할을, 또 한 명은 정한이로서 시각 선수 가이드, 안내자의 역할을 합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경기 시작이라고 외치시면 바로 경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요. A팀 경기조와 C팀 심판조는 예행 연습 1회를 합니다. C3 출발심은 A팀 경기조 1팀을 출발선으로 나오라고 호출합니다. A조 1팀은 출발선에 서고 1팀 가이드가 출발해도 된다고 C3 출발심에 얘기하면 출발심은 C1 주심에게 손을 들어 출발 신호를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주심은 바로 전자후각으로 출발을 알리고 옆에 있던 C2 부심은 곧바로 시간 계측을 시작합니다. A조 1팀은 두 선수 모두 시각 안대를 착용하지 않고 정한이로서 기문을 통과하면서 서로 어떤 단어를 사용할 때 어떻게 움직일지를 단어 행동 약속 시간을 갖습니다. 실제 경기에서 시각 선수가 골볼 전용 매트에 부딪히거나 다른 방향으로 갈 때 목소리로만 안내를 해야지 잡아 끌거나 멈추게 하면 그런 행위할 때마다 1초씩 벌칙 가산이 됩니다. 도착선에 도착하면 다시 출발선으로 되돌아와야 하는데요. 출발선에 도착하면 1팀 가이드와 기다리고 있던 2팀 가이드가 상호 손뼉을 부딪혀 2팀이 출발하며 2팀은 1팀과 동일한 방법으로 어떤 단어를 사용하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등을 약속해가면서 도착선에 갔다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옵니다. 나머지 3팀, 4팀 모두 동일한 방법을 합니다. C5678 기문심은 본인 앞에 있는 골볼 전용 매트에 시각선수 또는 가이드가 부딪히고 가거나 넘어뜨리는 것을 판정하는 것이고요. 부딪히거나 넘어뜨리면 그 행위 때마다 1초씩 추가 가산됩니다. C4 도착심은 도착선에 도착도 안 했는데 출발선으로 가는 것을 판정하는 것이고요. 그 위법 행위할 때마다 1초씩 추가 가산됩니다. C10 던지기 판정심은 A10번 골볼공 던지는 선수가 안대를 만지거나 앞쪽을 보려고 안대를 정확하게 착용하지 않는 등을 판정하는 것이고요. C9 받기 판정심은 A9번 골볼공 받는 선수가 안대를 정확히 착용하지 않거나 한쪽 발이 골볼공 받는 선 벗어나서 공을 받는 등을 판정하는 역할을 하며 그 위법 행위할 때마다 1초씩 추가 가산됩니다. 이 예행 연습이 끝나면 곧바로 경기가 시작되는 것이고요. 본 경기는 예행 연습과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A팀 경기조 1, 2, 3, 4팀 경기가 진행되며 A팀 1, 2, 3팀은 경기가 끝나는 대로 모두 다 안대를 벗고 골볼공 받는 선수 A9번 선수 뒤에 섭니다. 마지막 4팀이 도착선을 거쳐 출발선을 도착하면
C3 출발심은 두 손을 들어 장애물 통과 경기 종료를 C1 주심에게 알리고 주심은 전자호각을 울려 골벌 체험 경기 시작을 알립니다. 주심의 호각 소리와 함께 A10번은 골벌공 던질 준비를, A9번은 받을 준비를 하고요. 두 선수 모두 시각 안대를 착용합니다. 이때 이미 경기가 종료된 A123팀은 공 받는 선수 A9번 뒤에서 주심 호각 소리와 함께 이쪽 등의 소리를 내어 A10번이 A9번에게 공을 잘 던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주의할 점은 A123팀은 흩어져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A9번 뒤에서 위치해서 소리를 내야 합니다. 사방에서 소리를 내면 A10번이 어디로 던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A9번 골벌공 받는 선수는 골벌 전용 매트로 공을 막아내는 것인데요. 발을 쭉 뻗어서 막아내든 제자리에서 막아내든 길이 1m 라인 테이프 안에서는 이동해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골벌공이 골벌 전용 매트에 닿기만 하면 성공으로 인정합니다. A10번 골벌공 던지는 선수의 공이 A9번 공 받는 선을 통과하면 그 경기가 모두 끝나는 것이고요. 그 기록이 A팀 경기조의 경기 기록입니다. 여기에 장애물 통과해서 골벌 전용 매트에 닿거나 넘어뜨림 등의 부정행위 횟수에 1초씩을 더하고요. 골벌 체험 경기에서 성공하면 마이너스 10초이고요. 실패하면 그냥 0입니다. 이렇게 더하고 뺀 기록이 진짜 그 팀의 최종 경기 기록입니다. 이 최종 기록으로 ABC 팀 간의 최종 순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잠깐 헷갈리시나요? 그럼 예시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A팀이 골벌 체험 경기를 끝마친 것이 5분이라고 가정하고요. 장애물 통과해서 신체가 3번 전용 매트에 닿았고요. 골벌 체험 경기에서 공 받기를 성공했습니다. 이때 계산법은 종료 5분, 그리고 벌칙 플러스 3초, 그리고 공 받기 성공 마이너스 10초, 이렇게 해서 진짜 최종 기록은 4분 53초가 되는 것입니다. 잘 보셨죠? 영상만 봐도 재밌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현장 경험으로 볼 때 쇼다운 체험 다음으로 본 시각 스포츠 체험이 아이들이 재밌어하고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합심과 동료의식은 쇼다운보다 시각 스포츠 체험에서 더 강함을 받습니다. 더욱이 성인단체 워크숍에도 인기가 좋아 장애인식 개선 교육뿐만 아니라 놀이활동으로도 참 괜찮구나 라고 자주 생각했었습니다. 참 깜빡한 게 하나 있는데요. 팀 편성 및 수업 운영 시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노는 학생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이라도 업무 과제를 내주어야 합니다. C팀 심판조의 기문심, 도착심과 같이 별거 아니지만 자기 역할을 주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쇼다운도 그렇고 시각 스포츠 기초 체험도 그랬고요. 노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놀 수가 없어요. 너무 재밌고 이겨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빈둥빈둥 다른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기념품 등의 선물 내기가 걸려 있으면 어떤 아이들은 울기까지도 할 정도로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학교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위한 시각 스포츠 기초 체험 활용 방법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